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청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3번 만에 끝내는 풀마우스 임플란트가 되겠고, 이제 오로넥스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로넥스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파울로 말로 선생님께서 1993년에 만든 이제 방법이고요. 벌써 오로넥스 자체가 뭐 30년이 넘은 테크닉이고요. 32년이 넘었죠. 그래서 여기 계신 해외 연자분들께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로넥스를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는 있지는 않죠. 사실 이유 자체는 임플란트 수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심는 방법들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오로넥스 자체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오로넥스가 처음 개발될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자체가 사실 페리오스텔 임플란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 픽처 자체가 이제 럽 서피스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고, 머신 서피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률 자체가 낮았었기 때문에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페리오스텔 임플란트가 이렇게 어트로피 리치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자체가 페리오스텔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뿐이었던 경우였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리치가 어트리션이 심하거나 이런 시비한 케이스에 있어서 오로넥스라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파울로 말론 선생님께서 처음 했던 케이스 자체는 하악의 만디블라 심피시스의 베이잘 본을 이용해서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 보시게 되면 전방에 2개 임플란트는 스트레이트로 심고 디스탈에 있는 2개 임플란트는 45도 앵글로 캔틸레버를 만들고 디스탈로 캔틸레버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 치조신경을 피하고 사이너스나 이런 문제가 되는 부위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런 X라는 방법, 오런 4, 오런 6라는 방법을 처음에 파울로 말로 선생님께서 개발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던 경우가 되겠고요. 이때 당시에는 익스터널 케이스를 썼기 때문에 디스탈로 앵글레이션 된 게 45도짜리 앵글레이션의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풀마우스 오로넥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럽 서피스가 일반화되고 모든 임플란트 가격들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지고 그래프트 머티리얼 자체도 싸지고 사이너스 테크닉이라든지 GBR 자체의 테크닉이 좋아짐으로써 사실은 섹셔널 브릿지를 하는 다양하게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 방법들 자체가 대안적인 요소를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적인 테크닉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지금 섹셔널 브릿지를 하고 구치부 임플란트 심는 방법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풀마우스 케이스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 코스트들이 다운되면서 이런 방법들이 시행되었던 거고요. 사실 섹셔널 브릿지 자체가 가진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오로넥스랑 비교할 때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논하지 않고 사실 섹셔널 브릿지가 퍼스트 초이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 선생님께서 오로넥스를 개발하긴 했었지만 말로 브릿지는 조금 더 다른 컨셉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로 브릿지에서는, 말로 클리닉이나 오로넥스에 있어서는 사실 본 가이드를 써서 뼈를 날려서 알베올라 본들을 날리고 베이젤 본만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보게 되면 사실은 말로 브릿지에서 얘기하는 뭐 뼈 이식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하이 석세스 레이트를 높이고, 하이진 메인터넌스를 높이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바로 즉시 기능할 수 있는 임시치를 한다는 관점에서 좋긴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뼈를 많이 삭제해야 된다는 단점들이 있었던 거죠. 수술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GBR을 안 해도 되고 사이언스 그래프트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오로넥스가 가장 퍼스트 옵션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본 리덕션 가이드를 해야 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섹셔널 브릿지를 하더라도 GBR은 필요 없습니다. 베이잘 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너스를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골든 스탠다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넥스라는 치료 자체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후의 보루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로 치료비가 없어서 임플란트 8개, 뭐 10개씩 심어서 섹셔널 브릿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비용을 코스트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레스트 리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지금 보시는 환자처럼 정말로 덴처를 오래 써서 알베올라 본 리치 자체가 완전히 흡수되어지거나 버티컬 로스가 굉장히 심하거나 하치조 신경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그래프트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처럼 20 몇 년을 덴처를 쓰셨던 환자분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로넥스가 합당한 트리트먼트 옵션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노라마에서 보면 사실은 파노라마는 덴처를 오래 써서 뼈는 다 흡수됐지만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트리트먼트 옵션 자체가 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오로넥스는 풀마우스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고려하려고 그러면 사실 덴처에 대한 프로시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들 아시는 대로 덴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4-5번의 비지시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은 예비 인상을 떠야 되는 거고, 예비 인상을 이용해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게 되고, 그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이용해서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게 되고, 또한 그 파이널 임프레션을 뜬 걸 가지고 왁스림이나 마스터 캐스를 만들어서 왁스림을 통해서 구강 내에서 V 디터미네이션 하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포지션 자체를 결정하고 왁스 덴처를 트라인하고
덴처를 딜리버를 하게 되죠. 1년의 보철적인 과정, 전악을 재건한다는 과정에 있어서 풀 덴처가 5번 이상의 과정들을 요구하는데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서지컬적인 방법들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최소 7, 8번의 비즈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모델을 떠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요즘에 가이드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1차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2차 수술도 하게 되고 프리미엄 임프레션을 떠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고 그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통해서 파이널 임프레션을 만들고 왁스림이라든지 고리가치를 통해서 버티컬 디멘전을 결정하게 되고 인터오클루잘 릴레이션십을 결정하고 또는 뭐 페이스 스캔이나 이런 것들 장보들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것들로 만든 보철 캡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트라인하고 수정하고 리마운팅을 한다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보철을 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은 결국에는 코스트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달라지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코스트 다운을 시키고 내원 횟수를 줄이는 것만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 만에 오로넥스를 끝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게 되면 일단은 장점이라는 거는 본그래프트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본그래프트를 안 해도 되니까 코스트 다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비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지수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환자뿐 아니라 의사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는 하이 석세스 레이트가 되고 텍스트 브릿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고 에스테틱 측면에도 굉장히 좋은 유지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환자들에게 하기 때문에 메인테넌스를 좋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밖에 보철물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1비짓, 2비짓, 3비짓으로 나눠서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비짓에서 상하악 임프레션을 띄고 VD 결정을 첫날 하고요. 페이스 스캔을 띄고 수술을 합니다. 둘째 날 오게 되면 세컨 서저리를 하고 파이널 임프레션을 띄고 프로비전을 트라인하고 세 번째 오면 파이널 보철을 딜리버하는 과정으로 3번 만에 오로넥스를 딜리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분 환자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66세 남자분이신데 25년 정도 덴처를 쓰셨어요. 그래서 상악동이 완전 류마티즘이 심하고 뼈도 리치가 리세션이 굉장히 심하고 하치 신경이 굉장히 가까운 상태셨고요. 구강내 상태입니다. 하악 같은 경우 굉장히 리치가 어트로피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악 덴처는 거의 떠 있는 상태로 장착을 하고 계셨고요. 위아래 상악 덴처를 딜리버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세팔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윌리스법으로 대략 VD를 측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덴처를 오래 쓰시게 되면 VD 로스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버티컬 로스가 심하고 스컬 PA상에서 보게 되면 경추 자체가 서비컬 스파인 자체가 기울어져 틸트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웨이도 좀 좋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얼굴 상태를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덴처를 끼셨고 사이너스 류마티제이션이 심했던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악의 알베올라 리치가 굉장히 꺼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전체 엑스레이, 바디 엑스레이 찍지는 않지만 척추 측만증 자체도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페이셜 미드라인과 바디 미드라인을 보기에 많이 틀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깨 높이가 굉장히 달라져 있고 오클루잘 플랜 자체가 인터퓨필 라인을 기준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날의 구강 상태에서 일단은 취해야 될 것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 위아래 임프레션을 찍거나 아니면 인트라오랄 스캔 데이터를 취득을 하게 되고 스프릿 트레이를 이용해서 상하 버티컬 디멘전 자체를 결정합니다. 사실 고디가치 형체로 돼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디가치처럼 뭐 트레이싱을 할 수 있지는 않고요.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포지션 자체를 결정하고 이 핀, 플라스틱 핀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조정하게 되면 버티컬 디멘전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본을 한 번에 뜰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덴테이션 효과로 해서 임프레션 뜬 것들과 같이 매칭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 고디가치를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스프릿 트레이를 이용해서 바이트 머티리얼을 뜰 때 사실은 치아 상태로 페이셜 스캔을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퓨필 라인을 기준으로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아서 뭐 코튼 수학 같은 걸 이용해서 오클루잘 플랜 자체를 결정하는 바이트를 물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페이셜 스캔을 첫날 뜨고 인트라오럴 스캔 데이터를 취득하고 스프릿 트레이 데이터, 바이트 트레이 데이터를 정합을 합니다. 그럼 랩 사이드에서 하는 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죠. 말로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지금 보여드린 수술 케이스는 이 환자 케이스는 아닌데 굉장히 핀 리치에서 하는 경우고요. 이분은 발치 즉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말로 가이드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끼고 사실은 패스를 보고 패스를 보고 굉장히 핀 리치에 있어서 어쨌든 그래프트를 없이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장착을 하고요. 센터에다 오스테오토미를 말로 가이드를 이용한 오스테오토미를 하나를 진행하고 보통 저렇게 핀 리치에서는 처음에 뭐 파일럿 드릴이나 이니셜 드릴 쓰게 되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스피드 피셔바를 사용합니다. 보시게 되면 하이스피드 피셔바를 이용해서 인덴테이션을 주고요.
앵글을 30도, 인터널 픽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양 자체가 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45도짜리도 있긴 하지만 30도이기 때문에 30도 각도를 주고 드릴링하고 말로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일반적인 파이널 드릴들을 드릴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양쪽을 나누어서 한쪽씩 이제 진행을 하고요. 한쪽씩 진행하고 다시 반대쪽을 진행할 때 말로 가이드를 장착을 하고 반대쪽은 이제 발치 소켓이었기 때문에 뼈들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가 놓일 위치를 저 U자 핀을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결정을 하고 각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발치 소켓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니셜 드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스피드 피셔바를 이용해서 인덴테이션을 내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인덴테이션을 내고 그 뒤에 파이럿 드릴이나 이제 린더만 드릴을 사용하죠. 굉장히 핀 리치 있어서는 하이스피드 자체도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헤드를 이제 다른 손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서 이제 처음에 이니셜 홀을 뚫게 되고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네, 린더만 드릴 자체가 미끄러지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되는 오스티아토미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뒤에 나중에 파이널 드릴들이나 이제 스텝 드릴들을 사용해서 드릴링을 하죠.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가이드 포인트를 설정하고 나서 이제 말로 가이드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드릴링을 하는 과정들이 되겠고요. 오스티오토미를 하고 이럴 때 방향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이스피드 헤드 부분에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파지를 해서 고정을 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파이널 드릴링을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힘을 줘서 하게 되겠고요. 픽스처를 저희 원데이 바이오텍 X 픽스처를 식립을 합니다. 제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픽스처고요. 저희 회사 제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되는 거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로 선생님께서는 얘기한 오로넥스 프로토콜을 따르진 않고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에 있어서는 멀티 유닛을 당일날 연결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그래프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석세스 레이트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날 서브머징을 시킵니다. 그래서 CT 상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악 같은 경우에 알베올라 너브를 피하기 위해서 앵글레이션을 주는 거고요. 상악 같은 경우는 사이너스고 위쪽에 CT 상을 보게 되면 사이너스에 걸쳐지지 않고 6개의 임플란트를 앵글레이션을 줘서 식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그래프트라든지 GBR 같은 걸 진행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둘째 날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둘째 날은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임프레션을 뜬 걸 가지고 페이셜 스캔 데이터와 연결을 하게 되고요. 둘째 날 2차 수술을 진행하고 이렇게 앵글드 상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앵글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고 둘째 날 앵글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상황이 되겠고요. 구강내 사진이 되겠고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하고 임프레션을 체득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프로비저널 덴처를 3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 뜬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비저널 덴처를 3번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기 위한 덴처가 되겠고요. 내면은 임프레션 코핑을 꽂기 위한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 구멍을 뚫어서 픽업 임프레션을 뜨게 되겠고 하악의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체결한 부분이 되겠고요. 스트레이트한 건 스트레이트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가 되겠고 디스탈 쪽에 있는 것들은 30도 기울어진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악도 프로비저널 덴처를 이용해서 임프레션을 뜹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널 덴처를 이용하게 되면 어댑테이션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프레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은 위치로 뜰 수 있기 때문에 프로비저널 덴처를 이용해서 임프레션을 뜨게 되겠고요. 두 번째 덴처는 바이트 리지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마운팅을 통한 첫 번째 떠놓은 임프레션 자체가 오차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차 범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바이트 리지스트를 이용해서 리마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비저널 덴처를 딜리버리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환자분 자체는 오랫동안 덴처를 사용하게 되면 버티컬 디멘전 로스가 있기 때문에 머슬 자체가 기본적으로 컨트랙션이 많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갖고 있던 버티컬 디멘전을 거상을 시키게 되면 리게인하게 되면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비저널 덴처를 이용해서 리게인된 머슬 자체를 훈련시켜서 트레이닝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기간이 길게 가져갈 수 있다면 사실 길게 가져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저는 뭐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수술을 진행하고 두 번째 비짓 한 다음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 후에 파이널 딜리버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비저널 덴처를 이용해서 리마운팅을 했던 그 모델을 이용해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제작을 하게 되겠고요. 리마운팅을 통한. 그래서 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네온 횟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합을 잘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합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클리니컬 리마운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모델상에서도 교합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고 이 환자의 목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스트 리졸트가 되는 거고 최후의 보루가 되면서 로우 코스트를 지키기 위해서 메탈 프레임 자체를 쓰진 않고 30D짜리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풀 지르코니아로 보철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풀 마우스 풀 지르코니아, 오론X, 오론4, 오론6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오론X 자체에서 말로선님께서 얘기했던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피스 브릿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폴스 파필라라는 게 건포세린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폴스 파필라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는 가능하다면 캔틸레버 양을 줄이는 게 좋겠죠. 오론X니까 캔틸레버 양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디스탈로 높일 수 있다면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없는 데에서는 앵글레이션을 심하게 주는 것들이 좋겠고 그 다음에 아크릴 레진을 써서 이미디에이트하게 프로비전을 제공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3비즈 오론엑스이기 때문에 이미디에이트하게 오론엑스 픽스 브릿지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점이 차이가 있겠고 말로선님께서 얘기했던 6가지 장점 중에서 저는 3가지를 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주 후에 힐링 됐을 때 상태가 되겠고 멀티인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나서 컴포트 캡을 연결하고 났을 때의 상태가 되겠고 뭐 힐링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기다린다면 힐링은 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3주 후에 컴포트 캡을 연결한 상태에서 잇몸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강 내에서 보철물 딜리버리 했을 때의 상태가 되겠고 MIP 상태에서의 교합 물리는 감압 관계를 보시게 되면 보철물이 잘 감압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겠고 라이트 익스커전 할 때의 구치부 상태가 디스크루전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실 거고 랩트 익스커전 했을 때 구치부 상태가 디스크루전 되는 것들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 메탈 스트럭처라든지 구조물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원피스를 제작되어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석세스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교합 자체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교합 조정이라든지 제작 단계에서부터 교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강 내에서 딜리버리 했을 때 제작 과정 장사의 오차를 줄여줘야만이 구강 내 딜리버리 할 때 교합 조정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라인 자체가 되겠고 버티컬 디멘전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사이절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고 보여지는 전치부 자체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팔로 상태에서 사진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버티컬 디멘전 자체가 굉장히 리게인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서피컬 스파인 자체 경사도라든지 기존의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경사도가 개선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에어웨이 자체가 굉장히 확장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포트레이트 사진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오론엑스를 풀마우스를 딜리버리 했을 때 인터푸필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페이셜 라인과 바디 미드 라인 자체도 균형을 많이 그리고 있고 오클루잘 플랜 자체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깨 높이 자체가 굉장히 평행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스콜리오시스 자체가 굉장히 개선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철물 딜리버리하고 났을 때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 풀지르코니아로 원피스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구성을 가지고 유지되려면 캔틸레버 양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합 상태를 잘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강 상태가 되겠고 교합면 상태, MIP 상태의 교합점이 되겠고요. 레터럴 인터피어, 측방으로 움직일 때 교합점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T스캔을 이용해서 교합 조정을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MIP 상태에서 교합 상태가 되겠고 라이트 익스커전 할 때 이제 디스크루전 타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0.4초 이내로 떨어뜨리게 되면 마스터 머슬 자체가 직방으로 움직일 때 긴장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우측으로 이게 될 때 디스크루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치부가 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움직일 때도 디스크루전 타임 자체는 한 0.4초에 가깝게 진행을 시켜서 마스터 머슬이 직방 운동 시에 과긴장하지 않도록 교합을 설정했습니다. 치료 전에 포트레이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보시면 훨씬 많이 개선된 것들 볼 수가 있겠고 측방에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이 개선된 것들 볼 수가 있고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시게 되면 서피컬 스파인 자체가 많이 서어진 것들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앞으로 전방으로
키포시스가 있었던 것 자체를 개선시켰고 목표 자체도 서 있기 때문에 서비컬 스파인저 발행 방향으로 섰기 때문에 아마 키도 한 1cm 정도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첩을 해보시게 되면 확연히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얼굴 자체는 뒤로 밀려났고 등은 앞쪽으로 밀려나서 기본적으로 포스처 자체가 많이 개선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컬피 상에서 보시게 되면 목표 자체가 굉장히 개선된 것을 그 전과 비교해 보시면 상당한 양의 개선량을 볼 수가 있겠고 스콜리오시스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오클루전 자체가 자세히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포스트럴러지라는 학문 자체나 책을 보시게 되면 많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겠고 여기서 강의할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3번 만에 끝내는 오런 비즈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뼈 이식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서 환자에게 있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겠고 비지수를 줄임으로써 환자나 의사에게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서머진 방법을 통해서 프로비저널 덴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공률 자체를 말러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96% 뭐 이런 오로넥스의 성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픽스드 브릿지를 제공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굉장히 잇몸이 안 좋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포세린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진 자체를 높게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에스테틱 자체가 좋은 장점이 있게 되겠으며 이런 하이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좋기 때문에 수명 자체도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주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